사실 경매 공부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권리 분석하는 거 사실 뭐 한 2시간, 3시간 정도 수업만 들으면 다 정리가 되거든요. 교육생들한테는 제가 뭐 피드백이나 뭐 권리 분석은 제가 다 해드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는 권리 분석 말씀을 드렸고요. 시세조사 요 두 개만 확실하게 하면 돈 법니다. 경매로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크게 떠주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저 눈이 작지 않다고요.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. 네. 낙찰받고 돈 잃는 경매 초보 유형입니다. 많이 있죠. 어느 케이스나 뭐 많이 있습니다. 제가 가져온 건 크게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. 첫 번째는 경매로 보는 사람이면 그나마 낫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상승장에 집값이 막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때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, 이거는 사실 기단 경매뿐만 아니라 경매는 그나마 싸게 받으니까 낫긴 한데 특히 아파트 상승장에 이제 경매로 싸게 받아도 떨어질 때는 낙차폭이 크면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뭐 실패 사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. 오히려 투자는 하락기 때 하는 거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, 특히 PD님 같은 분들 제가 이따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집값이 막 어제 오늘 하루 차이로 막 몇천만 원씩 오른다 이러면은 마음이 조급해지실 유형이거든요. 상승장에 이제 제값 주고 산 사람보다는 훨씬 낫긴 하죠. 요걸 통해서 이제 좀 승장보다는 하락기에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기 때 사람들도 덜 붙고 더 싸게 받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, 상승장은 경매장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. 특히 아파트는 금매가 수준보다 약간 더 싸게 받는 수준일 텐데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경매로 샀을지언정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, 안 올랐던 뭐 빌라나 지방에 있는 덜 오른 아파트 투자 이런 거는 사실 괜찮은데 덜 올랐다는 걸 또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사고도 빌라를 더 사고 싶으니까, 경매를 더 하고 싶으니까 네. 이 하락장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 거지. 하락장도 하락장인데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라는 벽이 1억 넘는 아파트들은 취득세 12%잖아요. 벽이 무주택자랑 1주택자를 보호해주고 있거든요.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오게. 그래서 PD님이 보는 것도 지금 실거주로 보는 것도 다 1억이 넘는 아파트들이잖아요. 취득세 12%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긴 쉽지 않겠죠. PD님은 아파트를 보는 게 맞는 게,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를 맞는 걸 피할 수 있으니까. 하락기가 끝나기 전에도 맞지만 취득세가 풀리기 전에 이제 풀리면 이제 아파트에도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이제 뭐 들어가죠. 두 번째가 고가 낙찰. 후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낙찰가 산정. 얼마를 써야 되냐. 공식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. 그게 불가능하죠.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, 입지에 따라서, 임차인이 돈을 다 받냐 안 받냐, 뭐 채무자가 살고 있냐, 아무래도 명도 저항이라고 하는 게 크겠죠. 그럼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여지도 있고요.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 빌라라고 해서 얼마 싸게, 이게 안 돼요. 물건을 봐야 돼. 나도 팁을 드리자면 주변에 낙찰된 사례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. 내가 보는 경매 물건 주변에 있는 경매 최근 사례들 몇 명이 들어왔고,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가율이 얼마고, 감정가 대비해서 몇 프로로 받았냐, 이걸 무조건 삼으면 안 되는 게, 또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하는 감정평가사도 있고 낮게 책정하는 데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통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기준을 감정평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낙찰된 가격이 있잖아요. 그거랑 공시지가랑 비교를 합니다. 왜냐면 공시지가는 정말 국가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평수면 공시지가가 비슷해요.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해서 몇 프로를 더 비싸게 받았냐, 이걸 보면 입찰할 때 낙찰 받으려면 이 정도는 써야 되는구나가 나와요. 공시지가 확인하는 사이트는 공시지가 알림이를 보시면 되는데, 낙찰 사례를 보니까 1억 2천에 낙찰이 됐어. 근데 걔는 공시가를 쳐보니까 1억이에요. 그러면 20% 비싸게 받았죠. 이거를 나한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야, 내 물건에. 근데 내 물건이 공시가가 1억 2천이에요. 그럼 20% 하면은 얼추 뭐 1억 4천 정도 되죠? 그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런 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보다 보면 낙찰되는 가격의 흐름이 보입니다. 그 물건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때 내 물건은 깨끗한 물건인데 특수 물건 낙찰사를 가져오면 안 되죠. 이거는 당연히 더 싸게 될 거니까. 너무 근데 물건과 사랑에 빠져서 고가 낙찰을 할 필요는 없다. 금매가보다는 싸게 받아야 되니까 경매로.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. 마지막 세 번째 실패 사례가 이제 낙찰가를 잘못 쓴다던가 권리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또 대표적인데, 입찰할 때 쓰는 가격이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이 없거든요. 밀려서 쓰다 보면은 10배 가격으로 입찰하기도 하고, 이런 경우는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거든요. 그런 경우를
입찰을 보신 적 있으세요? 간혹 있어요.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는 뭐 너무 이제 흔하게 유튜브에 나오니까 입찰하는 가격은 숫자를 바꾸셔도 이게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. 티가 나요. 숫자 바꾼 티가 무효 처리가 되니까 이거는 2번, 3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권리 분석 부분도 마찬가지로 깊게 들어가면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. 부동산이 나한테 오는 데 있어서 단순히 뭐 대항력만 판단을 해서 안전하다 아니다 될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권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.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내가 경매로 입찰을 할 수가. 왜냐면 권리 분석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전한 물건인데 안전한지도 몰라요.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가짜 임차인인 것 같은데 이거 아. 입찰해도 되나요? 가짜 임차인인지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겠죠. 가짜 임차인인 거를 밝히려고 하는 게 나뿐만 아니라 그 집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도 가짜 임차인인 걸 어떻게든 밝혀서 입찰자가 들어와 주길 원해요. 왜냐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, 낙찰이 돼서. 그쪽이랑 연락을 해보시든 이게 명확히 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댓글로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릴 순 없고, 충분히 피드백을 드릴 수 있게 댓글을 쓰지도 않잖아요. 그 답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대답해준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몇 천만 원 내가 손해를 봤어. 그 사람한테 또 책임져 달라고 할 거예요. 안 져줘요.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. 사실 경매 공부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권리 분석하는 거 사실 뭐 한 2시간, 3시간 정도 수업만 들으면 다 정리가 되거든요. 교육생들한테는 제가 뭐 피드백이나 뭐 권리 분석은 제가 다 해드리니까.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는 권리 분석 말씀을 드렸고요. 시세 조사, 요 2개만 확실하게 하면 돈 법니다. 경매로 시세 조사하고 임차 수요, 그리고 입찰할 때 가격 쓰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, 뭐 입지는 사실 모든 부동산이 입지에 맞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매로 싸게 산다면 오히려 입지가 좀 너무 A급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A급인데 오히려 또 경쟁이 많이 붙거든요. 여기랑은 떨어져 있지만 버스 정류장이 뭐 강남역까지 한 번에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 싸게 받는 게 중요하지, A급 입지를 찾아서 그걸 비싸게 받는 것보단 B급 입지를 더 싸게 받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. 더 오를 걸 본다면 경매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전세 끼고 사면 되고요. 그래야 빠르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. 경매는 현 상황에서 더 싸게 사야 되는데 지하철이 보이고 뭐 이러면 사실 뭐 임차 맞출 때는 편할 수는 있어도 할 때 보면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A급 입지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더 싸게 내놔야 되지만 다 거래가 되고, 정말 A급만 오르고 A급만 거래가 된다면 A급만 해야 되지만 다 자기 자리에 맞는 가격이 있고 그거에 맞는 임차 수요가 또 있고 매매 수요가 있고 다 역세권만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